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 만약에 식당에서 반찬값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안전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과거에 중국산 쓰레기 만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분유라고 해서 분유를 먹으면 그 영유아가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산 알몬 김치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김치 명장이라고 한 사람이 썩은 김치를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식당 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공깃밥을 시키면은 값을 받습니다. 그 대신 반찬값은 공짜죠. 그러나 일본은 대부분 반찬값을 받습니다. 그 대신 공깃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식당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과연 누가 현명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요, 식당에 가면 반찬 가짓수가 3개 내지 10개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도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찬 가짓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오토시라고 해서 보통 3개 정도, 아주 양도 조금, 그리고 이것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공깃밥이 남았다. 그러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깃밥이 남으면 쓰레기가 되겠죠? 일본은 공깃밥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깃밥 쓰레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찬이 남았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요, 한국은 반찬 가지수가 많아서 쓰레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반찬 가지수가 적어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때는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식당 가서 하는 어리석은 질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메뉴 중에 어느 것이 맛있어요? 하고 주인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전부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추천 메뉴는 무엇일까요? 하고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가장 비싸고 마진이 높은 음식을 권할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 역전 앞에서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역전 앞에 식당은요, 뜨내기 손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비스와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뜨내기 손님은 한 번 오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관광지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찌개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날 먹은 반찬 등을 모두 넣고 끓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 몇 년 전에 가족 30여 명과 함께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치찌개를 시켰는데요. 김치찌개에서 오리 날개뼈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집은 오리구이도 파는 집이었거든요. 전날 먹던 오리 날개뼈를 같이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선택했을 때요, 주방이나 종업원이 지저분한 곳에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맛보다도 우선 위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밥집 주방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초밥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식당은 반찬을 수북이 그리고 많이 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장이 손이 크고 정이 많다고도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손이 크고 정이 많다는 것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귀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 정을 많이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헤어짐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많이 수북이 반찬을 주면은요, 반찬이 남을 수가 있겠죠. 많이 남는 반찬을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반찬을 많이 주는 식당은요, 음식 재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 재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식당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음식을 먹고, 안전하게 먹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죠. 결국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반찬 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손님들은 반찬 주문에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과 필요한 양만큼만 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식당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묻지 않고 반찬을 그대로 깔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먹지 않는 반찬하고 필요 없는 반찬이 너무 많았죠. 결국 이것은 다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반찬값을 받는다. 이러면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알몸 김치인 중국산 김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인장이 직접 만들어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음식물 재활용도 절대로 안 되겠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찬값을 받도록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찬값을 받잖아요? 비록 소비자들이 반찬값을 더 내더라도 반찬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공짜와 돈 내고 먹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재활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찬값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원산지 표기를 사기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겠죠. 결국 뭐냐면요, 영업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반찬값을 받으면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를 가끔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번 느끼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먹는 것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랄 뿐이죠. 자, 지금까지 식당에서 음식값을 받으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